네, 안녕하세요. 외국인 유학 신입생의 학업 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 개발 및 적용 사례 발표를 맡은 동국대학교 이선영입니다.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과목에 대한 개발 사례인데요. 추후 통번역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학생도 많고,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실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한국 대학에서 더 많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추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발표이지 않을까라고 나름 의의를 가지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보이는 요 5가지로 조금 구분을 해봤는데요. 우선 외국인 유학생 현황, 그다음에 이제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이제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알림이에 나와 있는 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좀 표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기관의 유학생의 수가 지금 네모 박스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2011년부터 보면 계속 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간 주춤한 경향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런 증가세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 주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흥미로운 거는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 과정으로 들어오는 유학생과 비학위 과정으로 들어오는 유학생으로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교육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대학원 등을 포함한 유학생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 과정생, 교환 연수생, 방문 연수생, 기타 연수생으로 이제 단기로 들어오는 유학생의 수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를 좀 보면 지금 이제 이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약간 유학생의 수는 좀 주춤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학위 과정의 유학생의 수는 오히려 조금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추후에 대학에서 유학생이 예전에는 이제 같이 유학생 수가 공통적으로 좀 증가를 했다면, 오히려 최근 들어는 어떤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과정의 유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대학 입학하기 위한 기본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가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토픽 시험을 보고 그거로 가지고 이제 그 자격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 정규 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 보면 입학할 때는 최소 기준이 3급 이상이면 대학에 입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전에는 4급만 따면 졸업하는 데는 좀 기본적인 필수 자격 조건은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학 알림에 나와 있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의 토픽 4급 이상의 비율을 봤는데요. 이 자격 조건은 최소한의 대학 교육을 받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한국어 능력은 한 4급 정도 되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이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기존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고등교육 기관에서 어쨌든 전공 정도 수준의 학문 분야를 이해를 하려면 5급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4급 정도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유학생이 1000명 이상 되는 좀 학교를 추려서 정리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고 거의 서울권에 유학생들이 예전에는 지방에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50%가 안 되는 학교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50% 이상 정도는 토픽 4급 이상의 비율을
좀 받은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은 졸업할 때까지 4급 이상이면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학생들이 그 대학 학업을 수행하는 데는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좀 데이터가 바로 이제 이런 중도 탈락률 에 대한 데이터로 조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것도 그 대학 알림에 나와 있는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그 공시되어 있는 그 학교마다의 전체 중도 탈락률과 그다음에 이제 유학생만 추려서 중도 탈락률을 조금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아래쪽에 있는 회색에 대한 그래프가 전체 이제 대학별 중도 탈락률이고 위에 있는 붉은색이 그 유학생의 중도 탈락률의 비율인데 그래도 거의 보면 대부분이 전체 학생보다는 유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물론 유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거에 대한 원인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면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학업을 주 목적으로 온 학생들의 이렇게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이제 지금 거의 수도권에 그 유학생들이 많이 공포되어 있는 학교 비율로 볼 때 보면 뭔가 이 대학 생활이나 학업에 적응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될 것 같아서 조금 그 중도 탈락 현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중단 문제는 유학생 자신의 뭐 비용적인 손실도 있겠지만 사실 이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유치에 소요되는 뭐 대학의 행정적인 뭐 재정적인 손실이라든지 그리고 이 중도에 탈락하고 간 유학생들이 어쨌든 본국으로 가게 됐을 때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전파가 된다고 하면 추후에 이제 더 많이 이렇게 한국에 유학을 관심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중도 탈락률을 관리하려는 노력도 사실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현황들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대학에서 한국어에 대한 능력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학생들을 뽑고 있긴 한데 초기에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한국어가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 적응이나 전공 과목 이수 이런 것들이 학업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본 연구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 문제가 결국에는 이거 이상의 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업 적응 현황을 좀 살펴보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언어 능력과 별개로 그 기초 수학 능력에 대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제 기존 선행 연구에 많고요. 그리고 또 현황을 보면 대학의 학업 부적응 문제도 여전히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 기초 지식의 부족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뭐 발표나 토론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학업 수행 능력 부족이 대학 교육과정 이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이 중도 탈락률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유학생의 이런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서는 대학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학업 수행 능력이나 그리고 다양한 학습 방식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학업 적응이나 뭐 성취, 학업 성취, 학업의 지속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공 교육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1학년 시기에 뭔가 이런 기초 능력을 갖추고 전공 수강에 필요한 능력이 좀 갖춰진다면 결국에는 유학생들이 이렇게 좀 뭐 3, 4년 대학을 다니면서 점점 학업 적응력을 높이면서 중도 탈락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신입 유학생, 그래서 1학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좀 교과목을 개발하고 한번 적용을 해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논문 발표 제목에도 썼는데 학업 역량 제고라는 제목을 좀 써서요. 이 학업 역량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학업 역량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워터스 앤 워터스가 얘기한 거를 좀 표로 가져왔는데요. 학습 행위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스터디 스킬과 스터디 컴피턴스라는 학습 기술과 학업 역량 요 요소를 좀 포함하는 거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림에는 뭔가 이런 학업 역량이라는 것과 학습 기술이 별개인 것처럼 좀 분리돼서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좀 별개로 완전히 구분해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의 개념을 도입한 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학습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근데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개념이 바로 이런 학업 역량 중심의 접근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업 역량이 학습 기술의 숙달과 활용을 좀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학업 역량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업 역량은 다양한 학업 수행 상황에서 새로운 학습 내용을 처리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지식이나 능력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학습 기술은 학습을 목적으로 읽고 쓰고 듣고 할 때 사용하는 능력 그리고 기법, 전략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노트 필기하는 거나 요약하는 거나 스캐밍, 의미 추론 이런 다양한 형태로 조금 분류되고 실제로 교육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대학에서 외국인 유치에 대한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좀 배경에는 사실은 대학마다 굉장히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등록금 문제랑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등록금 연결은 결국에는 이제 학생 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수를 무한 늘릴 수는 없죠.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도 학생 수를 무한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 이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근데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로 어쨌든 등록금에 대한 부분도 확보를 할 수 있고 대학 차원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이나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학생을 유치해서 조금 학교를 유지하는 거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유학생 유치에 수도권 지방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학생이 많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 대비 질적으로 어쨌든 관리되는 부분은 계속 문제가 끊임없이 도출이 되고 있어서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국제화 역량 인증 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학생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평가 결과를 통해서 유학생을 유치하는 거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이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국제화 역량 인증 평가를 통해서 좀 다양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걸 위해서 이제 유학생들의 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물론 학업 지원에 대한 것도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여기서 예시로 든 유학생 1000명 이상의 대학을 좀 기준으로 유학생들만 대상으로 그러니까 유학생 전용 교과 비교과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다 좀 추려서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교과 영역에서 유학생 전용으로 좀 제공하고 있는 지원,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유학생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유형은 그냥 제가 임의로 분류는 했어요. 공통된 것들을 좀 추려서 유형을 분류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과에서는 한국어 죄송한데 관련된 5분 부분이 남았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네. 한국어 관련된 부분이 좀 많고 그다음에 비교과는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공통적으로는 전공 학습 능력을 조금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기반으로 조금 이런 다양한 선행 연구
그 학업 적응에 있어서의 현황이나 결국에는 이런 전공 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도출을 해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과목 개발을 하기 위한 그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에디 모형을 가지고 이 교과목 개발에 대한 개발을 수행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대상으로는 좀 유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대상군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체인 외국인 유학생,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특히 많이 좀 분포가 되어 있는 학과를 외국인 중점학과로 좀 지정을 하고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중점학과,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있는 전공 분야의 교수님도 만나 뵙고 유학생 담당 직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교양 교과목에서 외국인 전용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도 좀 만나보고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튜터 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입니다. 글로벌 튜터도 대상으로 조금 다양한 뭐 협의회도 해보고 인터뷰와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이 대상군을 통해서요. 그 도출한 내용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대학 학업 적응의 현황,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학업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 뭔가 그런 것들을 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유학생 간담회를 통해서는 여기서 도출되는 필요 능력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유학생들이 뭐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이 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중점학과 담당 교원을 통해서는 이런 유학생들이 특히 이제 이런 그 토론 발표 참여율이 저조하다라는 그런 그 피드백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학업 적응 필요 능력을 좀 확인을 하고 팀 기반 활동을 통한 협동학습 그리고 대학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전략을 좀 도출을 했고 그리고 유학생 그 담당 직원은 그 PPT나 발표 자료 제작이나 스마트 툴 활용 실습과 같은 내용을 도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전용 강좌 교원을 통해서는 이런 한국 대학에서의 조금 학습을 할 수 있는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도출 내용을 통해서 맞춤형 학습 전략이라든지 활동 중심의 참여식 교육 방법을 적용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튜티로부터 도출한 내용은 유학생들이 이제 좀 학업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학습 동기를 좀 부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팀 활동이나 과제 관련된 내용들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교과목을 좀 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교과목은 신입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에서 도출되어 있던 다양한 그런 필요 역량들, 학업 역량들을 좀 기본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런 뭐 강의 목표 같은 거는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이런 목표 관리 전략, 시간 관리 전략과 같은 학습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유학에 대한 기본적인 유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목표나 이런 거 설정을 하는 내용들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필요한 필수적인 학습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학 전공 수업 적응에 필요한 뭐 노트 필기, 시험 관리,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글쓰기 나 아니면 팀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도 넣고요. 그리고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팀플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은 거의 학생들 자기주도로 주제도 정하고 실제로 팀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발표도 하고 그 발표 주제도 도출을 하고 발표도 해서 발표 자료까지 만들어서 마지막 2주차는 그 팀별로 발표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그 배운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현을 하는 형태로 교과목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교과목 개발과 동시에 필요한 그 교재도 같이 개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사실 추후에 이제 요 운영 및 평가는 제가 이제 제 강의 평가만 넣어놓긴 했는데 실제 요 외에도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이 교과목 개발하는 그 담당하면서 전부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진단이라는 걸 통해서 이 효과성을 좀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학기별로 지금 쌓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 연구에서 조금 효과성을 보기 위한 걸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피드백을 보면 의도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배웠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강의 평가도 좀 좋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관련된 학생들을 좀 학업 저성취라든지 외국인 유학생들과 좀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나 아주 기본적인 능력만 조금 갖춰주게 도와준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 수준은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교수자로 갖춰야 되는 것이 존 듀이가 얘기한 거랑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해서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참된 목적은 각자가 평생 자기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지 않나라고 해서 조금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좀 스킵을 하긴 했는데 필요한 궁금한 점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